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주 이번 주죠, 이번 주. 이번 주에 입찰을 하러 갔습니다. 법원에 입찰을 하러 갔는데 역시나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입찰 법정에 들어갈 수가 없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에 사람들이 꽉 차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늘 사람이 많긴 했는데 최근에 더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한동안 없다가 작년 말 뭐 탄핵 터지고 올해 초 설 전까지는 되게 좀 없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설 지나고 3월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엄청 몰려오는 것 같아, 느낌이. 체감되는 것 같아, 제 느낌에. 그날도 엄청 많았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입찰한 물건을 들어갔는데 그날 모든 물건 중에 제가 입찰한 물건이 제일 사람이 많더라고. 저는 사람이 많아 버리면, 입찰자 수가 많으면 좀 자존심이 상해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한 날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입찰한 물건이 무려 몇 명? 46 명이 들어왔어요. 46 명. 46 명이 들어왔다. 아 그래서 보시면 어떤 물건이었냐? 의정부에 있는 근린주택, 그러니까 상가주택이에요. 1 층에 상가가 있고 2 층, 3 층, 4 층이 주택인 그런 건물, 꼬마 빌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꼬마 빌딩. 요거 하나 사면 어떻게 돼요? 바로 건물주가 되는 겁니다. 그게 13억 6천에 감정이 됐는데 두 번 유찰되는 바람에 6억 6천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이 물건이 나오고 나서 저도 한 번 유찰되고 나서 봤거든요. 그리고 한 번 더 기다렸죠. 그랬더니 두 번 유찰되더라고. 그래서 여기를 무려 한 4 번까지 갔어요. 4 번. 평일에도 가고 주말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면서 이 물건을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좀 낙찰을 받아야겠다.' 낙찰 받아서 저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1 층에 지금 여기가 지금 커피숍이 있거든요. 근데 운영을 안 해요. 그 옆에 인테리어 가게가 또 있어요. 둘 다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아. 갈 때마다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낙찰 받으면 명도를 해 버리고 여기에 제가 사업을 하려고 그랬어요, 1 층에. 직접. 직접 사업을 하고 2 층, 3 층, 4 층은 명도를 하든 재계약을 하든 해서 임대를 다 놓고요. 1 층을, 지금은 죽어 있는 1 층을 어 제가 살려 가지고 건물의 가치를 높이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지금 외관도 나쁘지 않지만 한번 도색 작업을 싹 해 가지고 조명을, 멋지게 조명을 달고 또 이 건물에 이름을 지어 주려고 그랬어요, 간판을. 이름을 멋지게 지어서 간판을 달아 주고 조명을 달고 그래서 밤에도 환하게끔. 여기 사는 사람들이 항상 저녁에 오더라도 불안하지 않고 언제든지 멀리서도 이 집이 보이고, 그리고 여기 1 층에 오시는 손님들한테도 좀 특별함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좀 구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은 죽어 있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런 건물을 사람들이 발길이 닿는 건물로 재탄생시켜서 한 2년 정도 보유하다가 '이거를 좀 적당한 가격에 팔아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고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보시면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지금 외관도 굉장히 괜찮죠. 깔끔하죠. 흰색인데 지금 많이 좀 더럽어지긴 했는데 1 층에 상가 있고 2, 3, 4 층에 이렇게 주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테라스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인테리어를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 가지고 문짝이나 이렇게 도어락이나 이런 것들이 다 깔끔해요. 깨끗해. 손댈 데가 거의 없어. 그리고 심지어 지하에도 상가가 하나 있는데 음악 뮤직 스튜디오라고 해 가지고 여기 안에도 되게 잘 꾸며 놨더라고요. 잘 꾸며 놨다. 그래서 지상 1 층, 2 층, 3 층, 4 층까지 전체적으로 다 싹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었다. 약간의 조미료만 잘 치면 충분히 가치를 더 살려 가지고 이거를 좋은 가격에 수익을 낼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위치를 보니까 여기가 의정부역인데요. 의정부역도 마찬가지로 GTX가 들어오는 곳이죠. 그다음에 의정부 경전철 의정부역이 있고요. 그 뒤쪽에는 여기가 예술의 전당이 있고 그다음에 의정부 시청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세무서가 있고 관공서가 여기에 밀집되어 있고요. 의정부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가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위치라, 그리고 또 가운데 여기 여기 백석천이 흘러요. 그래서 산책하기도 좋고 자전거 타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입지가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에 가 보니까 부동산을 한 5 군데 갔었는데 대부분 "아 저런 건물은 거래가 안 된다. 거래 사례가 없다. 시세를 미리 알려줄 수가 없다. 나도 모르겠다." 이런 의견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어요. 보수적으로. 왜? '당장 팔려고 덤벼들면 안 되겠다. 이거를 가져가면서 가치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전략을 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임차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1 층부터 해 가지고 지하 그다음에 위에 지상에 주택들이 많이 좀 있는데 다들 보면 어때요? 대항력이. 대항력이 없단 말이에요. 이분들 다 지금 4천에 80, 1,000에 90, 7,500, 1억 2천, 5,300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돈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대항력이 없어.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랑 문제가 없네? 나한테는 하자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하나. '저 임차인들 명도하려면 좀 힘들겠네.' 왜? 돈을 다 뜯기니까. 명도하려면 힘들겠네. 자 세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드냐? '아 하자가 없으니까 경쟁이 좀 심하겠다.' 저는 여기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대항력이 있고 뭔가 제가 인수할 게 있으면 그게 무서워서라도 사람들이 좀 덜 들어올 텐데 초보자들은. 이게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쟁자가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대항력이 없다라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건물 외관 깨끗하죠. 자 수리돼 있죠. 1 층에 상가가 또 되어 있죠. 지하도 돼 있죠. 대항력도 하나도 없죠. 위치도 괜찮죠. 그러다 보니 46 명이 들어왔다. 자 13억 짜리 물건에 46 명. 제가 그날 현장에 있었는데 법원 경매에 있었는데 46 명이 우르르 나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 20 대도 있었고요. 50 대, 60 대, 70 대까지 있더라고요. 야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10억 135만 6천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어 10억 135만 6천 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갈 때 저도 입찰을 했으니까 뒤에서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자 10억 135만 6천 원 낙찰가 땡땡땡입니다. 라고 하니까 뒤에서 어떤 사람이 "미쳤네."라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미쳤네. 금액이 너무 높다라는 뜻이겠죠. 금액이 너무 높다. 저거 너무 많이 쓴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저런 말이 나와야 낙찰이 되는 거다.' 저는 얼마 썼을까 저는. 민팡이는 이 물건을 얼마를 썼을까요? 저 나름대로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바꿔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잘 빚어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이 정도 금액 써 가지고 이렇게 세팅하고 뭐 하면은 이 정도 들어가니까 이 정도 남고 요거를 1 년, 2년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모든 구상이 다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 금액은 9억, 9억 이었어요. 9억. 9억 초반. 9억은 넘기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9억은 못 넘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전 유찰가를 뛰어넘어 버렸다. 이 물건에 대해서 어때요? 너무 장점이 많다 보니까 그 장점이 오히려 독이 돼 버렸다. 흠이 없다. 흠이. 흠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모든 경매 물건에 흠이 없으면 힘들다. 흠이 없다라는 거. 차라리 대항력이라도 있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없어. 건물 상태도 괜찮아. 위치도 나쁘지 않고. 자 그러다 보니까 46 명이 입찰했고 저도 폐차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겠죠, 여러분? 자 이런 물건에도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10억 짜리도. 돈 많은 사람 진짜 많아요. 그리고 남들 눈에 이쁘면 누구 눈에도 이뻐요? 내 눈에 이쁘면 남들 눈에도 이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들 눈에 안 이쁜 물건을 찾아야 돼요. 남들 눈에 안 이쁜 물건을 경매를 하셔야 된다. 저는 요번에 그거를 또 한 번 느끼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다음 날 똑같은 상가 주택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의정부예요. 멀지도 않아. 똑같은 상가, 똑같은 상가 주택, 의정부에 있는 상가 주택이 나왔는데 요 물건도 제가 임장을 갔었거든요. 얘는 어때 결과가? 단독이야. 2억 200만 원에 단독. 무려 감정가 대비 50%. 자 요거랑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의정부에 있는 상가주택인데 어떤 거는 46명이 들어오고 어떤 거는 1명만 들어왔네? 응? 이틀 차이로 이거 한 거예요. 진행한 거예요, 이틀 차이로. 전 둘 다 갔었고요. 저는 여기 입찰 안 했겠죠? 저도 입찰 안 했어요, 이거. 고민하다가. 자, 요거 차이예요. 하나는 이뻐 보이죠? 누가 봐도. 하나는 이뻐 보이잖아. 이렇게 깨끗하잖아. 1층에 상가도 멀쩡히 있고, 어? 안에 들어가 보니까 깨끗하고, 수리도 잘 돼 있고, 멀쩡하고, 누구한테 얘기해도, 아, 저거 내 건물이야. 어깨가 으쓱 올라가는 그런 물건이었고. 자, 하나는 어때요? 오른쪽에 있는. 딱 봐도 낡고, 허름하고, 저 물건 내 물건이야. 라고 말하기가 조금은 쑥스러운 그런 물건이잖아. 그런데 왼쪽에 있는 거는 무려 46명이 들어와서 10억에 낙찰이 됐고, 오른쪽에 있는 물건은 똑같은 근린 주택인데, 상가 주택인데 2억에 한 명이 들어왔다. 2억에 한 명이 들어왔다. 네. 요것만 봐도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조금 감을 잡으셔야 돼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46명 중에 한 명이 될 것인지, 한 명 중에 그 한 명이 내가 될 것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요 물건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왼쪽에 있는 요 물건도요. 오른쪽 얘보다 못했었어. 얘보다 못했었다고. 언제? 2017년도까지는. 2018년도 무렵에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바뀐 거라고. 바뀐 거라고. 오른쪽 물건보다 못했다니까요. 여기 교회가 있었어요, 옛날에. 굉장히 허름했어요. 굉장히. 자, 그렇단 말은 뭐야? 오른쪽에 있는 이 물건도 왼쪽에 있는 이 물건처럼 바꿀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 바꿀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 반대로 생각하면? 2억에 낙찰받아서 내가 왼쪽으로 바꾸는데 8억이 들지는 않잖아요. 8억이 들지는 않죠. 그쵸? 어.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를 하시거나 뭐 어떤 걸 하시든 간에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면 안 된다. 왜? 남들도 그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부동산을 볼 때 그 이면을 봐야 돼요. 거기에 가려져 있는 그 진정한 어떤 가치를 볼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경매로 성공할 수가 있고 돈을 벌 수가 있다. 이거 얼마든지 꾸밀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귀찮지, 힘들고, 돈도 들고. 그런데 왼쪽에 있는 거, 이렇게 이쁘고 잘 갖춰진 물건들은 낙찰받기가 어렵고 많은 비용을 줘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라면 오른쪽인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저는. 경매를 할 거라면. 돈이 많으면 당연히 왼쪽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적은 자본으로 뭔가를 일구시려면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남들이 터부시하는 그런 물건들,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걸 어떻게 바꾸려고 바꿔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왼쪽은 10억, 오른쪽은 2억밖에 안 해요. 어떤 거 사실 거예요? 어떤 거 사실 거예요? 뭐가 돈이 될까? 얘는 제값을 다 주고 산 거고 오른쪽은 정말 저렴하게 산 거예요. 땅값도 안 돼. 땅값도 안 된다. 오른쪽은. 땅값도 안 돼. 건물 가치는 거의 없고 땅값도 안 돼. 36평.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자, 그런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무조건 좋은 거, 이쁜 거, 남들이 좋아할 만한 거, 그런 거는 경매로 돈이 안 된다. 조금 허름하고 뭔가 좀 이쁘지 않고 모나 보이는 그런 부동산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부와 시간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